뇌를 지키는 루틴과 음식, 이렇게 바꿔보세요. 75세인 제 이웃 할머니가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나는 50년 전 일은 기억하는데 어제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옆집에 사시는 같은 나이 할아버지는 어제 본 드라마 내용까지 세세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뇌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1. 뇌를 깨우는 아침 루틴. 아침 6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큼 뇌에게 독이 되는 행동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추적 관찰한 78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10분간 깊게 숨쉬기였습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박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이 호흡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깊은 호흡은 뇌의 전전두엽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30% 이상 감소시킵니다. 동시에 집중력을 담당하는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요. 박 할아버지의 두 번째 루틴은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딱 3가지만 적었어요. 어제 감사했던 일, 오늘 기대되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어떤 날은 정말 쓸 게 없어서 어젯밤 잠을 잘 잤다. 오늘 아침 햇살이 예쁘다 이런 것도 썼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행복을 담당하는 세로토닌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루틴은 15분 걷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걷기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오감 활용 걷기였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눈으로는 새로운 것 3가지 찾기, 귀로는 새소리나 바람소리 듣기, 코로는 아침 공기 냄새 맡기, 손으로는 나뭇잎이나 꽃잎 만져보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렇게 오감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루틴을 3년간 지속한 결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40대 평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78세 나이에 말이죠. 마지막 아침 루틴은 뇌 깨우기 퍼즐이었어요. 스도쿠나 크로스워드가 아닌 매일 다른 종류의 퍼즐을 5분간 푸는 거였어요. 월요일은 숫자 퍼즐, 화요일은 단어 퍼즐, 수요일은 그림 퍼즐. 이런 식으로요. 같은 퍼즐만 계속 풀면 뇌가 익숙해져서 자극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매일 다른 종류로 바꿔가며 풀었어요. 처음엔 어려워서 답답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퍼즐을 만나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2. 하루 한 끼, 뇌를 위한 식사.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의 시니어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다른 식사를 제공했어요. A그룹은 일반적인 한국 식단을, B그룹은 뇌 건강에 특화된 식단을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B그룹의 기억력은 평균 23% 향상되었고, 집중력은 31% 개선되었어요. 그렇다면 뇌를 위한 식사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점심 식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2년 전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죠.
점심시간 김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지개 색깔 체크예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 색깔의 음식이 식탁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빨간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란 단호박, 초록 브로콜리, 파란 블루베리, 보라 적양배추. 이렇게 7가지 색깔을 몇 끼 챙겨 먹으려고 해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실제로 이 7가지 색깔 음식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항산화 물질들이 가득해요. 빨간색의 리코펜, 주황색의 베타카로틴, 초록색의 엽록소,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이 모든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도와줍니다. 김할머니의 특별한 점심 메뉴를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금 비율 견과류 믹스였어요. 호두 3개, 아몬드 5개, 브라질너트 1개, 피스타치오 10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셨어요. 처음엔 그냥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각각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더라고요. 호두는 오메가3, 아몬드는 비타민이,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이런 식으로요.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아몬드의 비타민 E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브라질너트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셀레늄이 모두 들어있어서 뇌의 독성 물질을 제거해줘요. 두 번째는 기억력 향상 생선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등푸른 생선을 드셨거든요. 고등어, 삼치, 꽁치를 돌아가며 드셨어요.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처음엔 정말 먹기 싫었어요. 그런데 레몬즙과 생강을 넣고 조리하니까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좋아졌어요. 등푸른 생선의 DHA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고 EPA는 뇌염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생선을 먹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뇌 활성화 차였어요. 점심 후 30분, 김할머니는 특별한 차를 우려 드셨어요. 바로 녹차와 로즈마리 그리고 생강을 함께 우린 차였거든요. 녹차의 태아닌 성분이 집중력을 높여주고 로즈마리는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함께 우려 마셔요. 생강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녹차의 태아닌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로즈마리의 로즈마린산은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뇌혈류를 개선해주고요. 네 번째는 두뇌 파워 디저트였어요.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디저트 대신 김할머니만의 특별한 디저트가 있었어요. 다크 초콜릿 한 조각에 블루베리 열알, 그리고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먹어요. 이게 제 점심 후 디저트예요.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는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꿀의 자연당분은 뇌의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되고요. 김할머니는 이런 식습관을 2년간 유지한 결과 치매 진행이 완전히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담당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3. 뇌를 즐겁게 하는 두뇌 놀잇감. 놀이는 아이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그렇다고 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80세 이재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이 할아버지는 심각한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말수도 적어지고 집에만 틀어박혀 TV만 보고 지내셨죠. 그런데 손자가 선물해준 레고 블록 하나가 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애들 장난감을 이랬어요. 하지만 심심해서 만져보다가 어느새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중독됐죠. 이재술 할아버지는 이제 레고 마스터가 되셨어요. 지금까지 만든 작품이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경복궁,
에펠탑, 타이타닉호. 없는 게 없어요. 레고를 조립하면서 느끼는 건데 머리가 정말 좋아져요. 집중력도 늘고 창의력도 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취감이 엄청나요. 실제로 레고와 같은 조립놀이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공간지각력, 손목 소근육, 집중력, 창의력이 모두 향상되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치매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두 번째 두뇌 놀잇감은 요리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요리가 아니라 창작 요리였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오늘 처음 해보는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보는 거죠. 어떤 날은 김치와 치즈를 넣은 김치치즈전을, 어떤 날은 고구마와 견과류를 넣은 고구마 견과류 샐러드를 만드셨어요.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최고의 자극이었어요. 요리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맛을 상상하고 손으로 만지고 이 모든 과정이 뇌를 깨워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놀잇감은 언어 게임이었어요. 매일 저녁 7시 이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 모여서 끝말잇기의 진화 버전을 하셨어요. 일반 끝말잇기는 너무 쉬우니까 조건을 붙였어요. 세 글자 이상 명사만, 음식 관련만 이런 식으로요. 어떤 날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단어 이런 주제로도 했어요. 이런 언어 게임은 뇌의 언어 중추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단어를 떠올리고 규칙을 기억하고 빠르게 연상하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발해져요. 네 번째는 음악 만들기였어요. 악기를 못 다루시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음악을 만드셨을까요? 핸드폰 앱을 활용했어요. 간단한 멜로디 만들기 앱으로 매일 짧은 곡을 하나씩 만들어 봤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한 소리만 났지만 지금은 꽤 그럴듯한 곡도 만들어요. 음악 창작 활동은 뇌의 창의성을 담당하는 우뇌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멜로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대량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져요. 다섯 번째는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매주 일요일 이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셨어요. 아이들이 단어 3개를 말하면 그 단어들을 모두 포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룡, 아이스크림, 우주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들이 모두 나오는 모험 이야기를 즉석에서 만들어줘요. 즉흥적인 스토리텔링은 뇌의 상상력, 언어 능력, 논리적 구성력을 모두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이야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인지 능력도 향상되어요. 이재술 할아버지는 이런 두뇌 놀잇감들을 3년간 즐긴 결과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지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80세 나이에 60대 수준의 뇌 활성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4. 오후의 사회적 연결 루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74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활발하고 말이 많았던 분이 말수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누구와 대화할 일이 없었어요. 며칠씩 말을 안 하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최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요. 매일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특별한 루틴을 시작해요. 첫 번째는 오후 2시에 전화 릴레이예요. 매일 오후 2시 최할머니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요. 월요일은 첫째 딸, 화요일은 둘째 딸, 수요일은 고등학교 동창.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놨어요. 처음엔 바쁠 텐데 전화하면 폐가 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하니까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통화하면 30분은 금방 지나가요. 전화 통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게는 엄청난 자극이에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동네 카페 사랑방이에요. 매일 오후 3시 최할머니는 동네 카페로 향해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오늘의 화제 토론을 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오늘은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할 수 있나? 이런 주제로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이런 자유로운 토론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박이나 동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해요. 세 번째는 오후 4시의 동네 산책 파트너예요. 최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정숙 할머니와 매일 40분씩 산책을 해요. 그런데 이 산책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하나씩 나누기, 내일 할 일 하나씩 말하기, 그리고 감사한 일 하나씩 이야기하기예요. 이렇게 하면 40분이 금방 지나가요. 함께 걷기는 몸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화하며 걷기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네 번째는 저녁 5시의 요리 수다예요. 최할머니와 박할머니는 각자 저녁 준비를 하면서 베란다 너머로 대화를 나눠요. 오늘 뭐 해 먹어? 나는 된장찌개 끓이는데 너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정말 소중해요. 혼자 요리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더 즐겁고 더 맛있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상적인 소통은 뇌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요. 다섯 번째는 주말의 특별한 모임이에요. 매주 토요일 오후 최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북클럽에 참여해요. 한 달에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해요.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 공감했던 부분, 반대 의견 등을 나누죠. 처음엔 책 읽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 달에 2권씩 읽어요. 독서와 토론의 결합은 뇌에게 최고의 자극이에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이런 사회적 연결 루틴을 2년간 유지한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우울했던 마음이 완전히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즐거워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5. 저녁 시간의 안정 루틴.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은 뇌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 3시간 동안의 활동이 다음날 뇌 컨디션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69세 김태성 할아버지의 저녁 루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밤마다 2에서 3시간씩 뒤척이다가 잠들고 다음날 오전 내내 머리가 멍했어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완전히 바꿨어요. 김 할아버지의 첫 번째 저녁 루틴은 저녁 6시의 디지털 디톡스예요. 저녁 6시가 되면 텔레비전, 스마트폰, 라디오를 모두 끄고 조용한 시간을 시작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뉴스도 못 보고 드라마도 못 보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이 조용한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블루라이트 노출은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망가뜨려요. 두 번째 루틴은 저녁 7시의 감정 정리 시간이에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일기장에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요. 기쁜 일, 속상한 일, 걱정되는 일, 모든 감정을 글로 표현해요. 감정을 글로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오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런 일로 기뻤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쓰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저녁 8시에 따뜻한 족욕이에요. 매일 저녁 8시, 김할아버지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간 족욕을 해요. 이때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족욕하면서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3개는 찾을 수 있더라고요.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라벤더 향은 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요. 네 번째는 저녁 9시의 독서 명상이에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9시부터 30분간 책을 읽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독서가 아니라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를 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혼자 소리내서 읽는 게. 하지만 소리내서 읽으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내용도 더 잘 기억나더라고요. 소리내어 읽기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시각적으로 글자를 보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뇌가 통합적으로 작동해요. 다섯 번째는 잠자리에서의 감사호흡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 김할아버지는 특별한 호흡법을 해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감사와 사랑의 감정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숙면을 도와줘요. 김태성 할아버지는 이런 저녁 루틴을 1년간 지속한 결과 불면증이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만들어졌고 낮 시간의 집중력과 기억력도 크게 향상되었답니다. 6. 일주일 한 번의 뇌 리셋 루틴. 매일의 루틴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뇌를 완전히 리셋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이것은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77세 장미순 할머니의 일요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 할머니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이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지내셨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무엇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살아있는 느낌도 별로 안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장할머니의 일요일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리셋 루틴은 일요일 아침에 완전히 다른 기상 시간이에요. 평소에는 6시에 일어나지만 일요일에는 8시에 일어나세요. 처음엔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니까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고 뭔가 특별한 날 같은 기분이 들어요. 생체 리듬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은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뇌가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다라고 인식하면서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장소 탐험이에요. 매주 일요일 장 할머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나 공원, 카페를 찾아가세요. 지난주에는 전철 타고 새 정거장 더 가서 새로운 전통시장에 갔어요.
이번 주에는 버스 타고 한 번도 안 가본 공원에 갔고요. 매주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새로운 환경은 뇌에게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길을 찾고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낯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어요. 세 번째는 일주일 기억 복원 프로젝트예요. 매주 일요일 오후 장할머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요. 월요일에 뭐 했지? 화요일은? 이렇게 하나씩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사진도 보고 일기도 읽어보고 그러면 일주일이 정말 알차게 느껴져요. 기억을 의도적으로 되짚어 보는 것은 뇌의 해마 영역을 강화시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감정과 함께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향상되어요. 네 번째는 다음 주 설계하기예요. 장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저녁 다음 주에 해보고 싶은 새로운 일 하나씩을 계획해요. 이번 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서예 강의를 들어볼 거예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하나 도전해 봤고요. 매주 새로운 도전이 있으니까 월요일이 기대돼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대감을 갖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해져요. 다섯 번째는 일요일 밤의 완전한 디지털 차단이에요.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월요일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지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TV도 못 보고 전화도 못 받고.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는 뇌의 과부하를 해결해 줍니다. 끊임없는 정보 입력에서 벗어나면 뇌가 스스로 정리하고 재충전할 시간을 갖게 되어요. 여섯 번째는 감사 편지 쓰기예요. 매주 일요일 장할머니는 한 명씩 돌아가며 감사 편지를 써요. 가족, 친구, 이웃,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께도 편지를 써요. 이번 주에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편지를 쓰고 나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감사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뇌의 행복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는 디지털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뇌 자극 효과가 있어요. 장미순 할머니는 이런 일주일 리셋 루틴을 6개월간 지속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매일이 똑같다고 느끼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매주가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뇌 건강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뇌 건강 루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깊은 호흡과 감사일기, 오감을 활용한 걷기와 다양한 퍼즐 풀기, 점심시간에 7가지 색깔 음식과 황금 비율 견과류, 등푸른 생선과 뇌 활성화 차, 오후에 레고 조립과 창작 요리, 언어 게임과 음악 만들기, 즉흥 스토리텔링, 사회적 연결을 위한 전화 릴레이와 카페 모임, 산책 파트너와 요리수다, 풋클럽 참여, 저녁에 디지털 디톡스와 감정 정리, 따뜻한 족욕과 독서 명상, 감사호흡,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의 완전한 리셋 타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도 처음에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셨거든요.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아침 호흡법 하나만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습관이 된 후에 감사일기를, 그 다음에 걷기를 추가하셨죠. 72세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견과류 먹기만 시작하셨어요. 그 후에 생선을 그리고 색깔 음식을 하나씩 늘려가셨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뇌가 이미 많이 늙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됩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 이런 루틴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뇌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유전자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깊은 호흡으로 뇌를 깨우는 선택을 할 것인가, 점심으로 배만 채우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뇌에게 영향을 주는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혼자 집에서 TV만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웃을 것인가, 저녁에 자극적인 뉴스와 드라마를 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을 바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깊게 호흡 3번만 해보세요. 점심에 견과류 3개만 더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뇌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뇌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뇌가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길, 아니 지금보다 더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루틴부터 시작해 보실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